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우울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00m 700m. 육경주입니다. 앨범 원더풀 이브는 확실히 장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대변화도 혼조나 중에 한 발이에요. 의외로 선유권의 정도도 한테를 맡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7번 대변화 접전입니다. 1번, 7번, 3번.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아마 대군 재팬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제는 컨셉이 좀 올라왔어요. 1번 문학드나미가 멋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걸으면 회복해왔기 때문에 골을 놓고 1번, 3번. 6번, 3번, 1번. 맞춘 거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나갔을 것이고. 우리 담당 PD가 참 포장을 잘해요.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몇 개 맞추지 않은 것 중에서 잘 골라내서 저렇게 광고를 해줬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원하게 막 이렇게 적중이 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도 건질 건 건지고 버릴 건 버리고 있으니까 이 외에도 배당 적중한 게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자랑질을 못하는 예상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리고 사실 기억도 잘 안 나. 요즘은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기억력 좋아진다고 영양제도 한 움큼씩 쳐먹고 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좀 지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넘칠 수 있지? 어떤 분이 저한테 제 팬이신데 장어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장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 야, 장어 1kg에 얼마죠? 한 8만 원 하지 않나? 8만 원, 10만 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삼겹살 사 먹을 거 소고기 사 드시고 소고기 사 드실 거 장어 사 드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은 제가 이걸 또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잘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잘하고 싶고 적중한 거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더 박아도 적중하고 금요일날 더 박아도 적중하고요. 일요일날 더 박아도 적중하고요. 괜찮게 했어요. 배당도 좀 잡고 했습니다. 제 적중 내역은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한번 제가 진짜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메인 승부 적중 한 4개, 5개 나오고 막 그러면 자랑 한번 멋있게 한번 할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네요. 예전에 한번 야구 선수가 차에서 딸딸이를 치다가 걸려갖고 영구 제명됐죠? 아마 그 선수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지 거 가지고 지가 딸딸이 치는데, 지차에서. 그거 평생 야구로 먹고 산 놈을 제명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는 농구 선수 하나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나 봐. 변태 새끼들도 아니고 조절이 잘 안 되나.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좆대가 잘못 굴리면 병신 된다고. 같은 남자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하고 싶을 때 장소가 때려 가리는 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면 뭐하러 그럴 필요 있습니까? 걔가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 올라타는 거는 그게 동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도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고 뭐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 야구 선수는 되게 옹호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나오니까 좀 한심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까?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될 걸 말하고 있고 정말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즘은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참 철학자가 된 느낌이 들어. 제가 요즘 슬픈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요즘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넉넉히 있는 경우도 참 많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도 좀 못 받고 그러고 있네요. 경마가 좀 이번 주에 잘 돼서 저한테 좀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두들 행복하셔서 항상 즐거운 일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슬퍼지지?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산 경마의 출전 수가 은근히 많아요. 다음 주가 이제 제주 경마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과 서울로만 경주 편성이 짜여져 있죠. 그 다음 주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을 하고요. 마지막 주에 부산이 이제 휴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를 끝으로 서울 경마는 한 주간의 휴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방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총력전을 벌여서 상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덕분에 출전 주수가 은근히 많아요. 또 짜임새도 있어서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옥석 같은 능력만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마는 항상 축마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축마만 잘 잡고 들어가면 한 50%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제 승부 경주를 제외하고 모든 전 경주를 풀어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남들 30분이면 찍을 방송을 1시간을 찍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 방송을 찍으면서 양아치는 되지 말자. 그게 제가 이 방송에 앉아서 처음에 찍을 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는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건이라는 애가 저 자리에 앉아서 다 풀어줄 거야라는 게 당연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억울하기도 해요. 나도 남들처럼 조용조용히 말 안 하고 한 마디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골라드릴게요. 좋은 내용 있는 마필이 있어요. 기수가 뭐 얘기했는데 이거 내용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면 제 매출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버릇과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 아직도 머리를 이렇게 긁어요. 여기가 간지러워. 원래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못되게 들은 습관이 바로 뭐죠? 팔자걸음입니다. 팔자걸음.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만화 중에 까치가 있었어요. 까치. 설까치. 그래서 설까치가 이제 만화책에서 이 팔자로 걷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제 걸음도 아주 보기 싫은 팔자가 됐죠. 평생을 지금 팔자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잘못 들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 그런 전화 많이 와요. 뭐 확실한 거 한 방만 부탁할게. 나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날렸어. 그래서 한대건 믿고 배팅 한번 시원하게 해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나 한 개만 가르쳐줘.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전화 많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한테 뽀찌 안 주셔도 됩니다. 그거 맞췄다고 해서 뽀찌 안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방밖, 이건 정말 내용이 좋다. 근데 그렇게 성공을 하면 그분이 경마 안 할까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하셨겠지만 결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마를 즐길 수 없다면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이라는 게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카드 참 오래 많이, 카드 상당히 좋아하고, 도박 상당히 좋아하는데, 뭘 카지노도 좋아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 내가 뭐 오늘 가서 한 뭐 2, 30만 원 잃고 올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면 치지 마셔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은 돈도 날려보고, 경마도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고, 배팅도 정말 시원하게 해봤지만, 이제 와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잃어서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가면 하지 말아야죠. 즐겁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매주 문자를 주신 분이 지금 한 주 정도 문자가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5두 예상 마번을 문자로 보내드리잖아요. 제 문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서두에 5두 마번을 보내드립니다. 제 예상을 대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1번, 2번을 추천했어도 내 마번에 3, 4, 5가 있으면 3, 4, 5번을 다 엮어서 막 3복 100배짜리도 맞추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겁니다. 한대건이 안 믿고 본인이 잘 조합을 하시는 건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도 경마가 또 재밌고. 예, 잡소리 길었습니다. 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정보는 무통장 문자로 말씀드린 대로 3월 공고로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스 경마나 코리아 에이스나 검빛의 계좌번호 3월 공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일찍 제발 좀 부탁이니까 그 전날 입금하셔도 되고요. 일찍 하셔도 좋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돈 10,000원이라도 아끼시려면 토요일 일요일 경마 이틀 하잖아요. 그럼 30,000원 입금하시면 돼요. 이틀치가 무통장 입금은. 원래는 20,000원, 20,000원, 40,000원 되잖아요. 10,000원 깎아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경마하시는 게 커피라도 한 잔 마셔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 결제 문자는 그게 안 돼요. 그냥 핸드폰으로 한 통화 결제하기 때문에 20,000원 정도. 부가세 합하면 22,000원이 나가게 되겠죠. 060-300-7766 이게 핸드폰 결제 문자인데 여러분들이 편하시니까 그걸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고 나는 한대건의 목소리를 들어야 배팅할 수 있어. 뭐 아시죠? 060-706-9999 음성 정보도 착실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경주를 좀 늦게 녹음을 했어요. 막 정경주에 뭐 무슨 사고도 좀 있고 제가 뭐 예시간에 말 보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조금 늦게 녹음을 늦게 했더니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이걸 바가지로 하셨다고. 전 매너 있게 삽시다. 매너 있게. 내가 그럼 녹음 안 하겠어?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지만 녹음을 들으시고 뭐 1분 전에 끊으시면 요금 부과 안 돼요.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녹음 늦게 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잖아. 뭐 상황이 생겼겠지 내가. 제가 웬만하면 녹음 늦게 안 하거든요. 문자는 좀 늦게 보내도 녹음은 늦게 안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전화해서 직원한테 뭐 이팔저팔 찾아가면서 욕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맙시다. 네. 그거 얼마나 좀 참 무식해 보여 사람이.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선거차 공개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2, 5, 7, 열 10경주가 더봐가면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와 8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한대건의 운달패사 방송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본 기수는 조제로 기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모가지에 걸려있죠. 99승의 문턱에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승이 뭐라고? 그 1승을 못하면서 몇 주 됐죠 벌써 지금. 9수를 좀 못 끌어내고 있는데 뭐 막상 조제로 기수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사실.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수한테. 근데 말이 그렇지 저는 제가 만약에 기수라면 그거 빨리 끊고 싶을 것 같아요. 꼭 무슨 거기에 뭐 턱걸이 하는 것처럼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지금 99승을 하고 있는데 그 99승을 이마필로 한번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상경주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바로 이번마 TK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를 통과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잠시 후에 뭐 3경주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의 조건이 좋고요. 왜 좋냐면 일단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3번 럭키법전이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2번 게이트에서 조제루 기수가 욕심을 내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제루 기수를 만나보면 뭐 이마필이 모래를 잘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도 살짝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민감하니까
말 상태가 괜찮은데 모래를 못 맞으니까 가급적이면 선행 작전을 구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필 상태도 괜찮아요. 모래만 안 맞으면 직원을 보여줄 겁니다. 악작가 또 행운이 따라서 2번 게이트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들이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해외 유학파도 있고 뭐 나름대로 사이즈들이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신마경주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모래를 안 맞고 뛰는 놈들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어린 마필들이고 이세 마필들이고 경주에 대한 적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거기다 모래까지 맞아버리면 생전 맞아보지 않았던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또 그거 개무시하고 또 잘 뛰는 놈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래를 안 맞는 게 좋죠. 또 워낙에 모래에 민감하다고 하니까 이 뭐 TK데이 상경주에 기억해 놓았다가 선행을 가면 99승에 정말 악연을 조제적으로 끊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내용도 좋으니까 체크해 놓았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구경주에 출전합니다. 바로 11번마 예상 백승이라는 마필이에요. 꾸준하죠. 최근에 뭐 연속적인 입상도 하고 뭐 한 번 졸전을 치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근데 이번이 승급전이죠. 예. 지난번 경주까지는 3등급에 앞섰었는데 이제는 2등급으로 올라와서 2착 승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방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승을 하고 올라오는 게 좋은데 뭐 마음같이 이렇게 경주가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착 입상을 했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3.5kg의 감량이 있어요. 뭐 감량만 딱 보면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아예 안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하위 등급에서 꾸역꾸역 뛰어왔단 마피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을 놓고 하자라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마필도 조교를 해봤는데 조자리 교수가 그냥 무난한 정도? 예,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자기가 타봤던 말도 아니다 보니까 뭐 평가를 섣불리 내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조교 때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정도라고 하니까 만약에 배당판에서 나는 이 실마 예상 백승을 놓고 이번 경주를 승부를 해보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살짝 접으시고 다음에 한번 편성 약할 때 예상 백승에 좀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한번 승부 의지를 제가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 배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도 좀 강하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성을 보고 실마 예상 백승이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경주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마필 상태도 뭐 괜찮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무난한 상태라고 하니까 너무 욕심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잘 활용하셔서 3경주 2번마 TK데이는 괜찮고 9경주 실마 예상 백승은 무난하다 체크해 놓았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본야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경주 1000m 11마리 아필들이 출사표 다녔습니다. 뭐 강축은 없죠. 뭐 능력이 대단한 마필도 없고요. 매번 선두권에 나섰다가 졸전을 펼치는 3번 골드필드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긴 한데 이 안쪽에 1번 아라시가 빨라요. 예, 윤태혁 기수 우리 태혁이가 조교했는데 내가 이건 못 물어봤네. 태혁이한테 다른 말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못 물어봤어요. 윤태혁 기수가 다부진 기수인 건 맞습니다. 근데 부담 중량을 높은 중량을 못 하다 보니까 정평이 나 있죠. 조교를 잘 시키기로 조교사들 사이에서도 윤태혁 기수의 칭찬이 자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300m였고 이번엔 1000m인데 1300m에서 선행으로 걸어갔어요. 뭐 1000m라서 거리가 줄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증된 모습이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더 크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윤태혁 기수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기회인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만큼 똥이든 닭이든 있는 간에 선행을 가서 버텨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마 골드필드가 경주의 조건이 개판이 된 거죠. 물론 선행을 안 가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기에서 일본 아라시를 제대로 물고만 간다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걸으면 조금씩 좀 해보게 되는 느낌이에요. 좀 골치가 아픈 거지 3마 골드필드가 안 된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마 파크블레이드는 참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 게 맞습니다. 6월 9일날 체중 21kg 빠졌고요. 굉장히 힘을 쓰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느낌 아닌 거? 그래도 결승전 앞에서는 더 힘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6월 22일날 좀 기대를 했는데 이날 과다채찍이 있어요. 정말 패 주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안쪽을 파고들어서 순간적으로는 거리를 줄이지만은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 당시에는 1300, 그리고 6월 9일날 가나선을 볼 때는 1000m. 아직까지는 1000m가 더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번, 3번이 앞쪽에 선두권에 공략을 한다면, 뭐, 오마 그린신디 정도가 앞선에 붙고, 4번 파크블레이드가 중위권에 포진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두권의 경합이 이 파크블레이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편성을 만난 만큼, 뭐, 안 될 건 없고요. 오마 그린신디는 지난번에 20kg 빠졌고, 그 이후 3월 30일 경주였었죠. 플러스 16kg 쪘고, 무뎌지고 있었는 모습이었는데, 5월 18일 날 경주에서는 선두권 가담을 하지만 결선 전반은 탄력이 무뎌지는 모습. 그러고 나서는 공백기예요. 공백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베스트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고령골증이 있다 보니까는 뭐 다리를 짚는 부분이 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믿음감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6번 망치블레이드는 제가 직전 경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한민 조교사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에도 나름대로 선전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풀빵이네. 따라가는 전기에서 굉장히 약체 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안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제 강한민 조교사가 워낙에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조교사기도 하고 마필에 대한 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이후에 망치 블레이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편성도 지난번 경주 이상으로 좀 약한 편성이고요. 근데 뛴걸음 자체가 워낙에 쓰레기니까 이걸 추천해드리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나아질 겁니다. 31조의 마필들 대다수가 어느 기본 능력이 있다고 강한민 조교사 평가를 하면 분명히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조교사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고 이번 경주에 또 뭐 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반신반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간에 이전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강한민 조교사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인 건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마 애니포스1은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죠. 태종이 형, 박태종 기수가 오늘 태종이 형이 좀 일찍 들어와서 얘기를 해봤는데 선행까지 한번 가봤는데 좀 걸음이 좀 그렇죠.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걸음 자체가 회복이 크게 안 된 느낌이라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장순화범은 순발력은 있는데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안쪽에 니름 앞에 일이 아니죠. 이게 오려면 정말 쥐어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연말 레이디 다이아가 뭐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이마필도 순발력이 있죠. 그래서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이 있었고, 이전에 3월달 경주 때 이철경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의외로 저기 때는 괜찮더라 했는데 공백기예요. 뭐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수가 이현종이라서 이현종 기수가 굉장히 노련하죠. 그래서 배당에 나온다면 2번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마일 경주는요, 뭐 3번마 골드필드와 3번 파워 파크블레이드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3번 파크블레이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3번 골드필드라든가 뭐 6번 망치블레이드 이런 마피들을 현장에서 현장 편찬을 본 이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피를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간에 서울경마에 이놈이 부산이 입에 뵈려고 하니 신경을 써서 그래. 내가 부산경마 할 때 서울경마라고 얘기하라고, 서울경마 할 때 부산경마라고 내가 실수를 할까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경마, 부산경마라고 있어.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서울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암피들이 출전했는데 조금씩 공개를 해드리면 1번 페넘브라는 지난 6월 22일 경주에서 분명히 박상훈 기수를 당시에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나아졌다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이게. 근데 성적이 안 나왔던 이유가 굉장히 좀 많이 꼬였죠, 제 레이스가. 막 웅크리고 있다가 늦발하고, 뭐 파고들다가 또 진로 막히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경주가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박상훈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컨디션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훈 기수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뭐 실수라고까지는 하기 힘들지만 경주가 꼬인 부분에 대해서 상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2점이 왔다면은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장산엑스도 지난번에 순위권을 진입하면서 이마필 대단한 능력마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대건은 글쎄요, 여러 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도전은 가능하지만 충무학감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6번 청수 비기어가 너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거 불안불안하죠. 5월 11일 경주나 뭐 그 이후에도 골마겜이 좀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주기도 좀 길어졌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1번, 2번과 6번이 아마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근데 한대건의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는 결정력이 안 나와서, 뭔가 지금까지는 변화가 안 보여서, 이번에 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마필과, 앞으로의 잠재 능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 이 마필 중에서 제가 충마를 좌우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번, 6번을 놓고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1번은 페넘브라도 있고, 이 마필들이 제 충마는 아닙니다. 자, 다른 마필, 한대건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직접 취재하면서 좋은 내용까지 보여준 마필. 바로 그 마필을 한대건은 첫 번째 승부처에 충마감을 놓겠습니다. 자, 서경마 이경주, 한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90마리 마필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2번마 TK레이가 좋습니다. 3번 코리아 기적은 해외파죠. 유학도 갔다 오고.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합격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 어깨 핀 때문에 한 4주인가요? 5주인가요? 결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동화 기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49조에서 문세영 기수는 우승 기수? 승부 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마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신마들도 마방에서 기대치가 있으면 문세영 기수를 태우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 가야죠. 훈련도 잘 시키고 나쁜 버릇이 있다면 나쁜 버릇 고쳐야 될 것이고 뭐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신마 때부터 문세영 기수의 손을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필도 주행검사에서 상당한 여유를 보였는데 약간 들리는 모습은 좀 있어요.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아마 문세영 기수에게 주행검사를 보게 했던 것 같고요. 또 때마침 문세영 기수가 결장으로 인해서 다른 기수의 손에 갔지만 이동화 기수도 뭐 말을 못하는 기수는 아니고 프리 기수 이후에 최근에 조금 걸음이 안 나와서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49조가 이동화 기수에게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죠. 그래서 49조의 해결사가 이동화 기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거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은 원더풀캣도 느리지는 않은데 고개가 좀 들려요. 그래서 맞아 좀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번 게이트 2점은 있고요. 3번 럭키법전은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뭐 이게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뭐 걸음이 좋았다라는 평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체력을 꾸준히 되고 올라왔던 걸음인데 나아지겠죠. 근데 뭐 주행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좀 찝찝하기도 하고 뭐 상대가 강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 TK데이가 선행을 가버리면 또다시 따라가는 전개 해야 되는데 과연 걸음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뭐 감량에 이점이 있는 50조의 주전 기수인 김덕현 기수를 기성을 시켰기 때문에 도전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더풀 리키아는 주행검사 이후에 이제 귀 진드기 염증이 있어요. 이 귀 진드기 염증 때문에 못 뛰었던 마필이 대표적으로 27조의 북마드림이라고 있죠. 귀 속에 진드기가 생겨서 계속 소리가 안 되든가 이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분들 귀에 뭐 하나 들어가 봐. 얼마나 괴로워. 계속 머리를 막 흔들고 막 고갯짓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경주력에 치명적인 질병을 주는 뭐 건입 나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아졌는지 조개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나아졌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뭐 크게 이렇게 뭔가 좋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7번 비상등은 이게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조개 때는 괜찮은데 뭐 주행검사 모습이 개판이라서 상경주는 조재료 기수의 100승을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2번만 TKJ를 놓고 3번 코리아기죠. 뭐 4번을 놓고 하셔도 돼요. 2번, 4번 이거 한방 맞건 사보시고
3번은 럭키법전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은 3복승식에서 신마경주니까 터질 거야. 근데 뭐 터질 만한 경주가 터지는 거지 뭐 아무 때나 터지는 건 아닙니다. 저배당 막권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송재철 기수의 선마 에일리트 레이디예요. 첫 주행검사는 불합격을 당하고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 다른 마필이 좀 약했었죠. 선행을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채찍 동반 안 하고 몰아주면서 의외로 반응을 하면서 거리차를 더 벌렸는데 앞에 가니까 뛰더라고요, 말이. 지금 송재철 기수도 사실 기수 인터뷰를 들어가면 항상 좀 안타까운 기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정말 많은 두수를 조교를 하는 성실파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주로가 더운데 나가서 한 10몇 마리, 20몇 마리 조교하려고 해봐요. 정말 땀으로 온몸이 적셔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큰데 그걸 묵묵히 이겨내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교사들도 많이 말을 태워주는데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1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철에 볼 때마다 제가 좀 이번 주엔 1승 했으면 좋겠다, 1승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송재철 기수가 이건 비하인드지만 인터뷰를 상당히 잘했던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터뷰 좀 잘해줘 그랬더니 1승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1승을 못하니까 지금 취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철이 볼 때마다 야 이번 주엔 1승 해야지 화이팅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뭘로든 1승을 해서 송재철 기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버만 달려는 빛깔이 데뷔전 때 졸전인데 당시에 이동화 기수가 컨디션이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마필은 다음 주로 미룰 예정이었습니다. 뭐 마필의 컨디션이 나빠서가 아니라 경주가 지금 이 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인데 분할이 되니까는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안 쓰려고 했다가 조효수가 맞으니까. 근데 마필의 걸음이 이 선행력이 있고 주행검사 모두 나쁘지 않았었고 직전 경주의 이동화 기수가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던 마필인데 이게 원래 갑자기 들어오면서 7번 페더럴킹을 이동화 기수가 타버리고 달리는 빛깔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동화 기수라면은 뭐 어차피 페더럴킹이나 뭐 달리는 빛깔이나 둘 다 조교를 했기 때문에 달리는 빛깔을 탈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툴마트 표정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밖에 있었기 때문에 7번 페더럴킹을 먼저 쓴 거죠. 썼는데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페더럴킹은 이동화 기수가 남아있고 달리는 빛깔의 태울 기수가 없으니까 조한배 기수로 갑자기 현장에서 섭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달리는 빛깔을 더 욕심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는 그렇고요. 뭐 선행을 가면 잠재력이 있는 마피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6번 세네 초이스도 말은 괜찮아요. 말이 바깥으로 좀 기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직은 신마다 보니까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다부진 김용근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나름 8마 탱고타임은 유승환 기수를 만나보면 이게 한센 자마거든요. 한센의 새끼들이 단거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순발력도 있고 근데 순발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지구로 좀 딸리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단거리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한센 자마들이. 근데 이 탱고 타임도 딱 그 느낌이었었나 봐요. 조교를 해보니까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센 자마인 게 맞다. 약간 선발력은 있지만 지구력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듬어져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선행을 가면 재밌죠. 이런 마필들이. 한센이 워낙에 빠르니까 JT 타입이 좀 빠르게 나온다면 선행을 가서 사고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10번 봄날의 기억은 끝걸음은 있는데 뭐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좀 애매하고 2번 뭐 강호제일은 오늘 철경이가 조교를 불참했어요. 네.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는데 철경이가 말을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기가 탈만 하면 타겠죠. 네. 근데 뭐 정 못할 경우는 당연히 기수가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데뷔전 뛴 거는 보면은 뭐 끝걸음은 있는데 뭔가 붙지를 못하니까 말이 여기 추천해드리기가 애매하네. 그래서 서울경마 4경주는
3번마 에일리트 레이디, 이마필이나 8번 탱고 타임, 이 두 마리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8번 탱고 타임이 선행을 가면 이 모래를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해요. 3번, 4번, 6번, 8번, 10번, 3번, 4번, 6번, 8번, 10번 이런 나필을 말씀을 드리지만 충막가면 3번과 8번 중에서 선정을 해보겠다. 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나? 야. 어느 누가 여러분들 방송 다 돌려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참. 다른 예상가들이 UCC가 내 거 조회수보다 높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야, 한대원 방송 한번 봐봐. 괜찮아.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날 너무 사랑해. 그 사랑 좀 나눠주십시오. 다른 분들한테. 야, 한대원 걔 괜찮아. 이 새끼 괜찮은 새끼야. 방송 한번 봐봐. 네가 좀 궁금해하는 거 그 새끼가 다 말했을 거야.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일단 강력한 충막감은 바로 실무 프라이빗맨이 되지 않을까 봐요. 사실 이마필은 5월 19일 날 경주에서 이 김효정 기수도 컨디션이 좋다고 했는데 끝거림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 전개를 잘못 풀었다고 해서 뭐 마방에서는 이현정 기수를 불러드렸겠죠. 뭐 아무 내용 없는데 뭐 잘 타는 김효정 기수에서 이효정 기수를 불러드렸겠습니까? 효정이가 이마필을 얼마나 많이 탔는데 결국은 또 우리 이현정 기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셨고요.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긴 했는데 57kg예요. 부담량 늘어났고 1700m인데 오늘 이현정 기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걸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프라이빗맨이 가장 강력한 1위 마필로 팔릴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불안불안하죠. 중량도 무겁고 1700m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명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뭐 결정을 하겠지만 정대안이 없다면 실버 프라이빗맨을 놓고 공략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한대건이가 정말 이번 경주에 아주 쪼이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승부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적은 개차반이야. 안 좋아. 안 좋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의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누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언뜻 그런 말도 했어요. 이거 무슨 승마용 말처럼 뛴다고 조교사가 얘기하더라. 근데 그 승마용 말이었던 것처럼 뛰던 마필이 이제 경주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한대건 먹고 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상금은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9만의 앞입니다. 일단은 뭐 인기마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3번 레드선. 마누엘 기수가 기승을 해요. 오늘 조상범 기수에게도 물어봤는데 왜 기수가 안 하냐고 물어보지 않았네 내가. 그렇게 잘 탔는데 지난번에 왜 마누엘한테 갔을까?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조상범 기수하고는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보자. 레드선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조상범 기수를 만났을 때 레드선은 조교 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별 느낌이 좋지 않았었다. 이게 솔직히 조상범 기수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교 동영상을 돌려보면 그 당시에 레드선의 조교 상태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는 직접 자신이 조교를 하면서 탄 기수고 저희는 육안으로 봤잖아요, 조교를. 그러니까 전 조상범 기수의 생각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상범 기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말이 당시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입상을 했다. 자, 보자. 이 레드선이라는 마필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을 해서 걸음이 나아져서 정말 이렇게 성적을 낸 것이냐. 그럼 어린 마필이니까 하루가 다르게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근데 조상범 기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 때문에 레드선이 이렇게 한 발을 쓸 수 있었던 거지. 레드선이 정말 뭐 어린 마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걸음이 늘어서
이 경주가 입상을 했다?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편성이 약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만회의 기수 기수가 바뀌었고요. 뭐 선행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입상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편성이긴 한데 뭔가 찝찝해 이걸 놓고 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막감은 이 6번만 피스 오브 룰즈를 한번 늘어보고 싶습니다. 참 진상 중에 진상이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안 나오고 올라오는 걸음은 있는데 뭔가 애매하고 4만식 기수를 만나보니까 발주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발주가 워낙에 좀 악격이라고 그러죠. 발주가 좀 들리고 고개를 한번 들고 나오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타이밍 잡기가 애매한 거예요. 선행만 가준다면 피스 오브 룰즈가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없지 않습니까? 하만식 기수의 전공인 선행만 몰아내기를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견련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편성이 돼요. 말도 지금 조개 때 모습 보면 많이 살아났어요. 정말 변수입니다, 이게. 이건 피스 오브 룰즈 반드시 체크해 줬다가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순발력은 뭐 군말 라운 브라이언이 좀 빠르죠. 사실 외곽에 있는 라운 브라이언이. 하지만 라운 브라이언은 지구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마피이기 때문에 피스 오브 룰즈가 선행이 아니더라도 뭐 라운 브라이언을 보내놓고 뭐 2선이나 3선 여기까지만 포진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6번 마필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이마 천지기상은 지난 6월 16일 날 경주에서 경주 끝나고 이제 왼쪽 양 앞다리 저름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뛰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약체 편성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본 인천 라이언도 매번 그 사람이긴 한데 왜 안 뛰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선행까지 물고 간다면 뭐 해볼만 하죠. 오마 호쿠의 영광은 다 뛴 것 같고 8마 캐럭시코도 부담 중량이 55.5kg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3번 레드선을 놓고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려보고 싶은 6번 피스 오브 룰즈 요 마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2번마 황표마, 뭐 7번마 문학 에카티, 뭐 8번마 파이널 스타, 9번마 대군 불패, 뭐 이런 나피들이 상당히 많이 팔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2번마 황표마 뭐 제대로 적중에 성공을 했죠. 리틀보이야 들어오면서 50.3배 저희가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나죠. 제가 이게 승부처였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강화총각에 조금 더 힘을 실었던 경주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52배에 해당을 적중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섰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면서 걸음을 보여줬어요. 이제 부담 중량과 싸움이죠. 57kg의 중량이다 보니까 하만식 기술로 바뀌었고 지난번에 우승했다는 이유 57kg인데 과연 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말은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뛰는 거 보면 건도 많이 들었고요. 7번 문학에카티가 제가 박태준 기술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건 상당히 지난번에 승부를 하면서 재밌게 봤던 마필인데 과연 박태준 기술의 생각은 어떠한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8번 파이널 스타 9번 대군 불패 뭐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갤러컬린이에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3번 갤러컬린은 발주 고착성으로 발주에서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행 재검을 2번을 받고 나오고요. 주행 재검 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필이 많이 변했습니다. 발주 고착하는 것도 없고. 결국은 발주 고착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염려되는 부분이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갤러컬리는 제가 승부경주예요. 이번 7경주가 한대건의 승부처인데 제가 진짜 피 같은 거, 제 재산, 이현종 기술을 만나서 얘기하고 왔던 이런 나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번 갤러컬린 반드시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해 보십시오. 한대건이가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을지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한대건이가 어떤 막건으로 이번 경주 승부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알지를 못하십니다. 오로지 한대건의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를 들으셔야지 알 수 있고요.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위해서 공들이고 준비한 만큼 적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번 8경주로 넘어갑니다. 8번 앞에 출전했고요.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짧게 짧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3마 금화선들은 매번 쥐어짜요. 쥐어짜면서 보인 걸음인데 편성은 비슷하고. 3마 스피드벨이 재밌죠. 이게 승급전을 치르는데 이게 선행만 가면 미친 듯이 뜁니다. 뭐 말이 뭐 1000m밖에 안 뛰어봤으니까는 뭐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3마 금화선도보다 이 3마 스피드벨이 게이트 이탈 이후에 중속이 더 좋아요. 물론 금화선도 선행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따라가서 잘 뛰었던 마피를 무리하게 선행 경합에 참여를 시켜서 이걸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3마 스피드벨은 오로지 선행이죠. 그러니까 얘는 뒤가 없어. 선행을 가야지만 뛰어. 따라가서는 성적이 안 나와. 걸음이 안 나오니까. 이걸 이동화 기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화 기수도 오늘 만났을 때도 선행을 가는 게 장땡이지. 얘 선행 가야죠. 말한테도 괜찮다고 합니다. 4번을 놓고 해보고 싶고요. 온마 티아고 터치는 능력이 없는 마피는 아니죠. 근데 김덕현 교수 뭐 제가 알고 있는 걸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김덕현 교수 만났을 때도 상코너에서 많이 끌다 보니까 이 끄는 것을 직선에서 끌어주면 좋은데 얘가 막 어디서 끌어야 될지를 모르고 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기술의 역량이 좀 발휘가 돼야 되죠. 상코너에서 끌려고 하는 거를 자제시켰다가 직선 구간에서 끌고 물고 튀려고 하는 모습을 최대한 활용해준다면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던 피란체일은 결국은 기술을 변경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마방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유승환 기수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피란체일은 레이스의 전개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죠. 뭐 선행도 할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 있고 뭐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선행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선입권의 전개가 되고 또 우리 김영근 기수가 지난주에 낙마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욕심 많은 기수예요. 그만큼 좀 낙마했으면 쉴만도 할 텐데. 제가 오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프죠. 그래서, 조심해야지. 그랬더니, 건성으로 대답하고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지? 용군이하고. 김영균 기수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상당히 인터뷰를 잘했던 기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뷰를 좀 안 해주고 있어요. 조성공 기수의 절친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 아픔이 100배, 1000배 더 크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도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일요일 날은 또 살아나더라고요. 역시 프로는 이겨내나 봅니다. 근데 이번 8경주는 뭐 3번과 5번을 따라간 전개하기 때문에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3번 스피드벨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스피드벨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번 9경주입니다. 12번의 앞필이죠. 이거 상당히 복잡하죠. 경주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일단 이번 클리업 시크릿은 지난번 승급전에서 선행을 추구하면서 좀 쉬운 선행은 아니었죠. 좀 압박이 있는 선행이다 보니까 결국은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상위 등급에서 첫 주전인데 이 정도 뛰었으면 못 뛴 건 아니죠. 또 KT의 조건도 2번이다 보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좀 걸음이 2등급에 올라오니까 좀 잡히긴 하더라. 10번 다크 플레이어는 좋아요.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 편은 이제 거의 전천후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별거 없다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실컷 내가 인정을 하면 안 보이더라고. 안 들어오고. 근데 뭐 인경에서 만나봐도 뭐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한 번은 더 믿어봐야겠죠. 오면 베스트 블리는 늦추입하는 마필이고요. 6번 흥복드림은 최근 1800m를 뛰었지만은 워낙에 편성들이 약체 중에 약체였다 보니까 이번 경주가 만약 4.5km 감량이 있어요. 과연 어떠한 성적을 내줄 수 있을지. 8번 구름왕자는 거리가 늘어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멀로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문제지. 이 마피가 호흡을 맞춰왔던 문세영 기수에서 기수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이게 참 농땡이 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9번 반야동행은 지난번에 좀 서둘렀죠. 원래는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마피인데 이거 상태가 뭐 강급이 된 상태에서 상금 벌겠다 싶으니까 갖다 밀어갖고 중위권에 붙여봤는데 결국은 걸음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반야동행은 그냥 꾸준히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시모 황금비상은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으로 입상하긴 했지만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황금비상은 좀 자르고요. 애매합니다. 2번과 10번이 배당판에 뭐 최저 대당이 될 것 같은데 2번은 선행을 가고 10번은 다크플레이는 이제 선입권에 따라가는 그림인데 혼자 나중에 뭐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와도 상관은 없지만 내용적으로만 본다면 10번은 다크플레이어가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한다고는 이 중에서 충막감을 골라봐야 되는데 뭔가 2번 10번은 깨림직해. 현장에서 한번 컨정을 본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더바가 다바가. 이거 오랜만이다. 더바가 다바가. 가끔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 700m 6경주입니다. 앨범 원더풀입으로 확실히 장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대변화도 혼조나 중에 한 발이에요. 의외로 선유권의 정도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7번 대변화 접전입니다. 1번, 7번, 3번.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한번 대군제패는 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제는 컨셉이 좀 올라왔어요. 6번 무락드나미가 멋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걸으면 회복해왔기 때문에 골을 놓고 1번, 3번. 6번, 3번, 1번. 최근 제가 마지막 경주에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죠. 더바가 승부를 마지막 경주 가져가서 2주연짜 적정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10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해봤습니다. 1등급의 강주고요. 1등급에서도 거의 중진급 이런 마필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1400m를 자웅을 걸게 됐습니다. 과연 어떠한 마필의 내용이 좋고 어떠한 마필이 내용이 좀 덜덜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대거는 뭐 이미 다 듣고 왔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않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진 경기라고 봐요. 특별한 강자도 없고 특별한 약자도 없고, 그러니까 출전한 마필들 중에 도전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승급을 하는 마필도 많아요. 뭐 1번 런닝스톰, 3번 스피드 조이, 4번 문학 조이가 다 1등급으로 승급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더 팔려요. 승급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리가 반드시 필요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대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10경주,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승부처 공개되면서 정리할게요.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예요. 2, 5, 7, 10.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5경주와 8경주 승부를 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를 마치겠고요. 자, 일요일 경마 예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